안녕하세요. 배달의 일반기계이사 인력학 8번째 내연기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익이라고 합니다. 먼저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내연기관은 지금까지 평균 0.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사실 이제 기사 자격증을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대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파트는 아닐 수 있지만, 건설 기계 기사라든가 건설 설비 기사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공기업 이런 쪽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력 시스템 중 이제 내연기관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결과식을 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오토사이클에 대한 출제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연기관 중 한 8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사이클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비교적 이제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오토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토사이클은 내연기관의 한 80%, 내연기관 문제의 한 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사이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가솔린 기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스파크 점화 내연기관의 이상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정적 과정과 두 개의 이제 단열 과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PV 선도를 그리면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실제 이제 정적 과정에서 이렇게 그 열량을 공급받는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기 과정에서 이렇게 열량을 밖으로 배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S 선도로 나타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열이 배출되는 열을 흡수하는 부분은 이쪽 등적 과정, 그다음 열을 배출하는 부분도 이제 등적 과정에서 등적 과정, 정적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1번에서 2번까지는 이제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 이렇게 그 단열 압축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이 3번 과정은 피스톤이 이제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스파크에 의해서 그 혼합된 연료와 공기가 이제 그 일정 최적에서 이제 폭발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제 열이 발생이 되고, 그걸 이제 연력학에서는 이제 흡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은 이제 그 폭발한 그 폭발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하사점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일을 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고, 동일하게 3번, 4번 과정은 이제 단열 과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1번은 이제 피스톤 하사점에서 이제 저열원으로 이제 열을 방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연료 생성물, 그러니까 연소 생성물을 이제 배출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 효율은 당연히 이제 1-QH-QL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정적 과정에서 열을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정적 과정에서 이제 열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정적 비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는 이렇게 이쪽이 되겠죠. T3 고열원은 이제 T3-T2가 될 거고, 저열월은 이렇게 T4-T1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공통된 부분이니까 이렇게 약분을 하게 되면은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단열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TV의 관계식이 이렇게 된다고 앞에서 이제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그 이렇게 1번, 2번 과정, 이제 3번, 4번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오토사이클에서 이게 이게 최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최고 최적이 되고, 그래서 최적분의 가장 큰 최고 최적 이렇게 V2분의 V1 또는 이제 V3분의 V4 이 비를 이제 압축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V2분의 이제 V1이 입실론하고 이제 이렇게 대체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값들을 이 식에 넣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 열 효율은 이제 이렇게 온도에 관련된 식으로 이제 표현도 할 수가 있지만 압축비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그 입실론가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열 효율도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스톤에서 그 피스톤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피스톤이 이제 제일 상부에 놓여 있을 이 값을 피스톤 이제 상사점이라고 하고, 이 상사점에서 이 최적이 이렇게 그 여기 V2 여기 이제 V2 또는 이제 V3가 되겠죠. 그리고 이 최소 최적을 그 내연기관 운동을 하면서 최소 최적을 저희가 이제 간극 최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스톤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피스톤이 이제 제일 아래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하사점이라 하고, 그때는 이제 실린더 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행정 최적은 이렇게 하사점에서 이루는 실린더 최적에서 이렇게 피스톤이 이제 최고점이 있을 때, 최적이 이제 간극 최적을 뺐을 때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제 행정 최적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처음에는 이제 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빼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포함을 시켰고, 뭐 이 부분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새로운 개념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젤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젤 사이클 같은 경우는 압축 점화 기관으로 이제 디젤 엔진의 이상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솔린 기관하고 이제 디젤 기관의 이제 가장 큰 차이가, 가솔린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불꽃을 그 만들어주는 이제 스파크 장치가 있어서 이제 그 점화 불꽃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연소를 하는 형태인데, 그 디젤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스파크를 이제 불꽃을 공급하는 장치가 따로 없고, 압축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연료가 이제 폭발하는 그런 사이클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디젤은 그 흡열 과정은 이제 정압 과정에서 이제 폭발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고, 당연히 이제 방열은 정적 과정에서 이제 피스톤이 하부에 내려왔을 때 그 이제 배기 이제 밸브들이 열리면서 이제 정적 과정에서 방열이 일어난다고 이상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피스톤이 이제 상하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오토 사이클하고 동일하게 이제 단열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디젤 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정압 과정에서 이제 압축에 의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흡열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방열은 이렇게 정적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TS 선도상에서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쪽은 이제 그 정압, 이쪽은 이제 정적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열은 이렇게 QH, QL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기계공학과에 뭐 입학한 사람들은 사실 차가 좋아서 그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디젤 기관은 압축 점화 방식이라는 건 뭐 기본적인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다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효율은 똑같이 이제 1-QH-QH분의 QL이고, 2번, 3번 과정은 이제 정압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정압 비열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4번에서 1번 과정은 이제 정적 과정이기 때문에 정적 비열을 통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우리는 이제 그 카파 비열비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압축비와 그 이제 디젤 기관에서 이제 단절비라고 하는 시그마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은 이 온도에 관련된 식을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시그마는 단절비라고 했는데, 단절비라는 것은 이렇게 2번하고 3번에서 이렇게 정압 과정 하에서 이렇게 그 흡열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때 일어난 최적의 비를 단절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압축이 일어나기 전 최적 V2분의 이제 정압 과정을 하기 전 최적 V2분의 정압이 완료된 후의 최적 V3에 대한 비를 단절비라고 할 수가 있고,
뭐 단절비는 이렇게 최절비, 정압 팽창비, 그 다음에 연료 분사 지속 시간이라는 뭐 비슷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용어들로 같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젤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입실론이 증가를 하고 단절비가 이렇게 낮아질수록 이렇게 디젤 기관의 효율은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도 이제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유도 과정을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유도하는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대학 교재인 뭐 내연기관이라든가 뭐 연력학 교재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한번 뭐 개인적으로 이제 찾아서 공부를 한번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젤 사이클에 대한 열 효율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제 뭐 혹시나 그 공사나 뭐 다른 부분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바테 사이클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배웠던 이제 공업 연력학 책에는 이제 실제 이제 사바테 사이클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그 연력학 출제 그 기준을 보면은 이 오토 사이클, 디젤 사이클, 이렇게 사바테 사이클,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출제 기준으로 출제 이제 내용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사바테 사이클을 이제 포함을 시켜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바테 사이클은 이제 정적 정압 과정에서 이제 흡열 과정이 일어나는 그런 사이클을 이제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하고, 일정한 최적과 압력하에서 연소가 일어나는 사이클이 이제 사바테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PV 선도를 나타내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S 선도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 과정과 정압 과정에서 이렇게 흡열이 일어나고, 이렇게 동일하게 이제 배출은 이게 정적 과정에서 이렇게 방열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열 효율은 1-QH분의 이제 QL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압 과정에서의 정적 비열, 그 다음에 정압 과정에서의 정압 비열, 정적 비열에서의 정적 비열을 이용해서 이렇게 온도의 관계식을 나타내면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열비 카파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압축비, 그 다음에 시그마 단절비, 그 다음에 로 압력 상승비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입실론이 증가를 하고 로가 증가를 하고, 반대로 이제 단절비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열 효율은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그마가 이를 때를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은 이게 오토 사이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 값 대신 이를 대입을 해서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해 보면은 디젤 사이클에 대한 열 효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참고 개념으로 집어넣어 놨고요. 뭐 시험에서 어떤 뭐 대세를 좌우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 번씩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부분도 뭐 이렇게 유도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클의 비교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그 개념 문제로서 이제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급 열량이 동일하면서 그 압축비가 이제 동일한 경우에 사이클의 효율은 서로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공급 열량이 동일할 때 최고 압력 또는 최고 온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최고 온도, 최고 압력은 이렇게 보면은 이산기체 방정식에서 압력과 이제 온도는 이렇게 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고 온도가 결국 뭐 최고 압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빨간색을 오토 사이클, 파란색을 디젤 사이클, 회색을 이제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이제 TS 선도로 이제 바꿔보면은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의 열량 이렇게 됐을 때
그 밑에 부분의 열량, 뭐 이렇게 했을 때 이 열량이 이제 다 동일한 값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TS 선도상에 그 엔트로피 축에 대한 투영 면적이 이제 열량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방출 열량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디젤 사이클이 이렇게 이제 그 방출 열량이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바테 사이클,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사이클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열 효율에서 이렇게 QH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고 결국은 이제 QL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열 효율이 결정이 되는데, 따라서 이제 열 효율은 오토 사이클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사바테 사이클이 가운데, 그 다음에 디젤 사이클이 열 효율이 제일 작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압축비가 동일한 경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고 압력이 동일할 때, 또는 이제 그 최고 온도가 동일할 때 이렇게 그 TS 선도를 그리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디젤 사이클, 그다음에 이렇게 사바테 사이클, 이렇게 오토 사이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동일하게 이렇게 방열량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압축비에 대해서 이제 역순이 되겠죠. 역순이고, 당연히 이제 열 효율은 이제 최고 온도 또는 압력이 동일할 경우에는 디젤 사이클이 그 가장 효율이 좋은 걸로. 그럼 기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오토 사이클의 효율이 55%이고 대기압 상태인 것 같네요. 맞죠? 101.3kPa. 20도씨 공기가 압축될 때 압축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고, 이제 비열비는 1.4인데 우리가 이제 그 오토 사이클의 이제 열 효율은 이렇게 된다고 앞에서 이제 암기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됐을 때 압축비 입실로는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값들을 대입을 하면은 압축비는 약 7.4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 오토사이클의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래 정적 비열은 일정하다고 되어 있고, 오토사이클의 효율은 이렇게 온도의 함수로 이렇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온도 값들을 여기 대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약 56.5%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3번, 4번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이제 기출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3번, 4번 과정은 이제 단열 팽창 과정이다. 그 다음에 이쪽은 단열 압축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토사이클이 이제 단열 압축 전에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또 이제 압축비가 이제 7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사이클의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여기 주어져 있는 값 중에서 필요한 값만 저희가 쓰면 되겠죠. 이렇게 압축비 7, 그다음에 비열비 1.4 이것만 쓰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필요가 없는 값들이겠죠. 그래서 효율을 계산하면은 약 54%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복합 사이클에 대한 압력비가 이렇게 되고, 최고 압력비가 이렇게 되고, 최고 압력비가 이렇게 되고, 최절비가 이렇게 되고, 이제 비열비가 이렇게 될 때 사이클의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압력비가 아니라 압축비겠죠.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오타가 있었네요. 그 됐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복합 사바테 사이클에 대한 효율은 실제로 이렇게 결과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 여기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 결과값이 64.88% 정도 나옵니다. 이 문제는 그 사바테 사이클에 대한 이제 효율을 묻는 이런 문제는 그 19년도부터 이제 7년 동안 이제 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딱 한 문제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디젤 사이클에 대한 이렇게 열 효율 뭐 이런 그 단절비를 이용해서 구하는 열 효율 문제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한 두 차시 정도까지는 자료를 봤는데 이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혹시 뭐 4차시 마지막 차시에는 그 디젤 사이클에 대한 이런 효율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디젤 문제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오토사이클 기간에서 실린더 간극 최적이 행정 최적의 15%일 때 열 효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제 오토사이클의 효율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 최적은 실린더의 행정 최적 플러스 이제 간극 최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간극 최적이 행정 최적의 15%니까 간극 최적이 0.15면은 실린더 최적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 더하기 0.15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린더 최적은 1.15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b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0.15분의 1.15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간극 최적은 아니 간극 최적이 아니라 그 압축비는 7.67이 나오고, 그리고 압축비를 여기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5.7% 정도의 열 효율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제 배기 최적이 1200cc이고 간극 최적이 200cc인 가솔린 기관의 압축비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압축비는 이제 간극 최적분의 실린더 최적이라고 했고, 실린더 최적은 행정 최적분의 이제 행정 최적 플러스 간극 최적인데, 배기 최적이 1200이라는 얘기, 배기 최적이라는 것은 이제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의 최적을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행정 최적은 배기 최적이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7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뭐 행정체적이 배기체적이라는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조금 당황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개념에서 이제 대비하는 개념을 한번 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솔린 기관의 실린더 내경이 6.8 cm, MC가 아니라 cm입니다. 행정이 8cm일 때 평균 유효 압력이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1 행정당 출력 1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렇게 실린더가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피스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 거리를 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린더가 이제 상사점과 하사점이 있었을 때 이 거리를 행정이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1은 실제로 이제 힘 곱하기 거리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평균 압력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압력이 주어져 있으면 이제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힘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은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힘이 작용을 했을 때 이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1200 곱하기 1200kPa니까 1200 곱하기 4분의 파이 d 제곱, 실린더의 내경이 6.8cm니까 0.068에 제곱하면은 힘은 약 4.356kN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출력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이제 거리, 행정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4.356 곱하기 이제 거리가 이제 8cm니까 8cm니까 0.08 하게 되면은 이 출력은 0.35kJ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이게 크게 남아 있는 거는 이제 2개 파트 정도인데,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이제 하게 되는 냉동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